안녕하세요.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. 얼마 전에 짧게 만났던 신형 코나 1.6 터보 전륜구동을요, 다른 기회로 조금 더 타보게 됐습니다. 네, 역시 이번에도 1.6 터보 전륜구동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좀 지난번에 시간상 제한이 있어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점들 위주로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고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.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요, 보면은 요 림의 두께가 요 위와 아래 부분은 좀 비교적 얇게 돼 있고요. 네, 그 다음에 이 좌우 세로 방향 있잖아요. 여기가 좀 두껍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얇았다가 두꺼워졌다가 얇은 그런 형태를 하고 있어 가지고요, 요 9시 15분 방향에 좀 운전자가 손을 올려놓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이제 두 개의 12.3인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 이 클러스터와 이 여기 뭐라 그러죠? 그걸 합해 가지고 이제 CCNC라고 그런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. 근데 이게 보니까 요 클러스터는 이 운전자를 향해서 이렇게 정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, 요 가운데 이제 내비게이션 모니터는 약간, 그러니까 정후면 방향이 아니고 약간 운전자를 향해서 이렇게 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런 이 각도의 설정은 요 센터페시아 부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제 운전자가 이렇게 두 손을 스티어링을 잡고 운전을 하다가 뭔가 손이 닿아야 될 때 이 똑바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약간 틀어져 있는 게 조금 더 접근성이 좋겠죠. 네, 그런 설정이라고 이제 보이고요. 그 대신에 이게 어떤 과도하게 돌아가 있지는 않아 가지고 이 조석에 탄 사람이 좀 뭔가 만져야 할 때에도 이게 좀 뭐랄까 이질감이 있다든지, 네, 그런 느낌은 주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는 점이 좋게 느껴집니다. 근데 이제 주행 중 소음 수준은 이제 분명히 앞유리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, 네, 이 앞방향에서 실내를 향해 들어오는 소음은 좀 잘 틀어막혀 있는데요, 그 외에 좀 노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냥 이 차의 급에 걸맞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. 또 이 차의 시트 포지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, 이 실내에 앉아가지고 지금 제가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위치로 해놓은 것이거든요. 그렇게 하니까는 SUV로서는 좀 비교적 스포티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, 네, 그런 이제 앉은 높이를 제공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, 네, 이 머리 공간과 이 헤드라이닝 사이에 이 공간이 지금 이 차가 썬루프가 있는 사양임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 좀 매우 좋게 느껴집니다. 제가 그 헤드룸이 좀 좁은 편인 아이오닉6를 좀 오래 타서 간만에 SUV를 타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CCNC 요 가운데 모니터에 이런 새로운 메뉴 구성은 이 신형 그랜저부터 적용이 됐잖아요. 근데 이 화면 구성의 디자인을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? 약간 제네시스 느낌도 나면서 그 기존 현대의 어떤 메뉴 구성, 그거를 좀 장점을 잘 결합해 놓은 느낌이 좀 듭니다. 특히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요,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그 현대 유저 인터페이스들은 보면은 그 아이콘을 터치해야 되잖아요, 운전자가. 그거에 반해서 이 차는 이 큼직큼직한 카테고리를 골라야 할 때 이 하나하나를 큰 네모칸으로 만들어 놨죠. 그래서 운전 중에 찾아서 터치할 때 좀 오조작하게 될 그런 가능성을 매우 낮췄습니다. 이 차는 아이들링 스탑앤고는 따로 없는데요, 그 없다는 자체만 가지고 뭐 아쉽지 않나 생각할 수 있지만, 이렇게 정차 중에 브레이크를 밟고 서 있으면요, 네, 이 몸 어디에서도 진동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 스티어링을 통해서도 그렇고, 이 브레이크 페달을 통해서도 그렇고, 시트를 통해서도 그렇고, 그 어디에서도 뭐 엔진이 지금 켜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을 그럴 정도의 수준으로 해놨기 때문에,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링 스탑앤고가 없다는 것이 그렇게 아쉽지는 않게 느껴집니다. 물론 아이들링 스탑앤고는 정차 중에 소음 진동을 줄이기 위한 것보다는 그때 엔진을 꺼서 조금이라도 그 연비를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죠.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아쉽긴 하지만, 주로 시내에서 운전하는 분들에게 이 정차 중일 때 그 운전자의 아니면 탑승자의 몸에 전해지는 그런 소음 진동 수준은 굉장히 뛰어나다 하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. 후측방 모니터도 있어요. 네, 제가 설치해 놓은 카메라가 보이네요. 네,
요거는 나중에 연식 변경이나 이럴 때 좀 개선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요 비상등 스위치 있잖아요. 여기 있다는 거는 아는데, 사실 운전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급해져서 비상등 눌러야 될 때 있잖아요. 이게 아무래도 그 다른 버튼들과 마무리가 똑같다 보니까는 이 비상등 스위치를 더 크게 이미 배려를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눈에 이게 비상등이라는 게 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데 잠깐 허둥대야 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예를 들면은 원래 이제 이 차를 해놓은 디자인 컨셉에 크게 어떤 영향이 있지 않다면 요 이미 키워놓은 요 비상등 버튼을 뭐라 그럴까, 좀 배경을 조금 다른 색깔로 한다든지 아니면 요 배경을 좀 빨갛게 한다든지 해서 좀 더 한눈에 좀 잘 들어올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, 네,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물론 제가 오너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, 위급할 때 쓰는 것인 만큼 보면서 찾아가지고 누르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저는 이 계기판 디자인이 이렇게 아날로그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그거는 여기 설정 가서 클러스터 메뉴가 따로 있어요. 여기 보면 이제 클러스터 테마 선택이 있는데요. 지금 이렇게 바늘 형태로 되어 있는 게 클래식이고요. 심플을 하면은 이렇게 숫자로 바뀝니다. 디지털로. 클래식, 심플. 네. 그리고 요거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 연동에 따라서 특히 이렇게 심플로 해놨을 경우에는 겉에 이 테두리 색깔이 좀 달라지네요. 그리고 그 스포츠 모드로 나왔을 때는 테두리 색깔을 저렇게 그 서킷에 그 연석 색깔 같이 그렇게 해놓은 점도 좀 재밌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클래식으로 하면 그때도 테두리가 연석일까요? 그걸 한번 볼게요. 클래식. 아, 그때는 아닌데 이런 디자인을 하고 있군요. 노멀. 좀 착해졌죠? 그리고 에코는 이렇게 좀 그린 색깔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보면은 이 무선 충전 패드도 점점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가 이제 평면으로 돼가지고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어서 거기서 이제 쿨링 팬이 돌아가지고 뭔가 쿨링을 하는 그런 게 보였었는데, 이 투싼의 무선 충전 패드를 보면 그런 구조는 또 아니고,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이 쿨링을 위한 바람이 송풍 거라고 해야 될까요? 그게 나오는 지점은 좀 없어 보이죠. 그 대신에 전화기가 주로 얹혀질 그 자리만 불룩 튀어나오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전화기를 올려 놓더라도 이 전화기의 바닥 부분이 그 완전히 이렇게 막혀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위와 아래쪽은 좀 이렇게 뚫려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쿨링 팬이 좀 필요 없게 만든 것이 아닌가, 그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. 혹시 저의 설명이 좀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아, 그리고 요것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공조장치 여기에서 뭐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. 좋은데 정말 디테일인데요. 여기 표시창 있잖아요. 여기를 잘 보세요. 게다가 끄잖아요. 그럼 여기 뭐 이렇게 바람의 방향을 남겨주는 거는 오케이예요. 그런데 양쪽에 이 도시 있잖아요. 섭씨. 이 단위를 양쪽에 그냥 숫자는 당연히 없어지겠지만 덩그러니 남겨놓는 게 썩 보기가 좋지가 않아요. 여기 그 바람개비 모양과 이렇게 표시 짝대기도 그렇고요. 요거를 오프했을 때는 이 표시창에는 바람의 방향 정도만 나오면 충분하지 않은가,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. 이 차가 앞유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음은 잘 막혀 있지만 이 주행하면서 바퀴가 굴러가지고 발생하는 소리 있잖아요. 그 소음은 좀 큰 편입니다. 이 차도 언젠가는 이제 전기차 버전이 나오겠지만 그 이미지 공개 때는 전기차도 같이 나왔었죠. 근데 전기차는 이제 뭐 엔진 배기 소음이 없으니까 원래 존재하던 나머지 소음들이 더 강조돼서 들리죠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전기차가 어떤 소음 측면에서 별다른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이 타이어 구르는 소리로 인한 고객 불만족 내지는 컴플레인이 좀 다소 발생할 것 같습니다.
그래서 전기차 버전이 나온다면요, 그 차는 이 타이어 자체에서 좀 소음 저감이 더 들어간다든지, 아니면 휠하우스의 방음이 조금 더 신경 쓴다든지, 그런 류의 조치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처럼 이렇게 꽉꽉 막히는 도심에서 신형 코나를 주행하는 것은 정말 소음 진동에 있어서는 아무런 스트레스를 남기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차가 비교될 만한 그런 동급의 다른 차량 있잖아요. 그런 차량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 소음 진동의 차단에 관한은 탑 클래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주행을 하다 보면 그래도 차급의 한계는 좀 남겨놨구나 싶은 그런 동작들이 있거든요. 그게 지금 이런 도로 조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포인트가 있는데, 그게 구현이 되는지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. 과연 나타날까요?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냐면요, 에코 모드에 놓고 이렇게 차를 출발을 시키잖아요. 갔어요. 그러면 1단에서 2단을 올릴 때 다른 단끼리의 그 변속에서는 별다르게 아쉬움이 없는데요, 1단에서 2단으로 올릴 때는 이제 기어비의 차이도 크고, 그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부드럽게 이제 차를 만들려다 보니까 변속이 좀 매우 굼뜨다는 느낌을 줍니다.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, 지금 또 여전히 에코모드이기 때문에 엑셀을 밟으면은 조금 거기에 대한 반응이 늦잖아요. 그 상태에서 조금 그런 상황이 답답해 가지고 좀 깊게 밟으면은 이렇게 좀 변속기와 엔진의 그 반응 사이가 딱 이렇게 좀 깔끔하지 못하고 좀 불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. 사실은 이제 이런 반응은요, 다른 모드에서는 그런 게 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해요. 그러니까 뭐 노멀 모드 이렇게 가면은 기어 선택도 좀 더 이 빠릿빠릿해지고, 이 엑셀도 좀 이 오른쪽을 밟았을 때,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좀 굼뜨다는 느낌이 좀 많이 적어지고,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없어지는데, 아마 저도 그렇지만은 어떤 차를 타든지 평소에 주행할 때는 에코모드에 머무르기 마련이거든요. 이 차를 타시는 분들도 아마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, 그때 이렇게 지금처럼 아주 꽉 막히는 데서 조금 속도를 올렸다가 낮췄다가 하는 그런 조건에서는 지금도 보면은 그래서 약간 변속 충격 같은 거를 남겨요. 1단에서 2단으로 넘어갈 때 그런 좀 깔끔하지 못함이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근데 다시 노멀 모드로 해보면 노멀 모드는 안 그래요. 혹시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잠깐 타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, 이 차를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보유해서 운행을 하게 될 그런 분들이 이 차의 그 파워트레인의 반응에 대해서 어떤 좀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들으시게 된다면, 또 내부적으로 필요가 느껴지신다면 그 에코모드에서의 그런 주행감을 조금 손봐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여기 CCNC 모니터에서 좀 했던 착각이 있는데요, 분명히 여기 버튼에는 맵이라고 해서 지도가 있는데 이 아이콘 어디를 봐도 지도가 없는 거예요. 저의 착각이었습니다. 맨 왼편에 여기 보면 제일 크게 이렇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 풀 화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런 이제 아이콘들은 본인의 원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하죠. 옮기려는 거를 길게 눌러 가지고 이렇게 옮기면 되고요. 여기 지도와 미디어는 좀 네모칸이 크게 돼 있는데 그것도 다른 위치로 옮길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길게 눌러 가지고 얼마든지 옮길 수 있네요. 뭐 다른 아이콘 자리로도 더 안 되나? 안 되지. 잠깐만요. 해볼게요. 이렇게 되네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이게 크다고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로 못 넘어가고 그런 일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릴 거는, 이 설정 메뉴로 들어가잖아요. 그럼 이렇게 아주 보기 좋게 크게 그 바둑판 모양으로 네모들을 만들어 놨는데, 여기 뭔가 하나를 누르면
전에 우리가 익숙한 그런 이렇게 한 줄 한 줄 돼 있는 그 메뉴 구성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. 여기 보면 운전자 보조, 하이패스, 공조 이런 순서로 돼 있잖아요. 이렇게 한 줄 한 줄 돼 있는 것도 보면 운전자 보조, 하이패스, 공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거는 두 가지를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흐름이 원활한 도시고속도로에서 이 다른 차들 사이에서 섞여서 정속주행을 할 때는요, 네, 이 차가 소형 SUV라는 그런 것이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. 이렇게 정속주행할 때의 편안함도 그렇고요, 또 실내의 이 공간, 네, 이런 측면만 본다면요, 이게 어딜 봐서 소형 SUV인가 싶습니다. 다만 이제 좀 아쉬움이 남을 때가 언제냐면요, 도로 상태가 좀 이렇게 오돌토돌하면서 거기를 지나갈 때 있잖아요.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좀 차의 급을 드러내면서 바퀴에서의 움직임이 그대로 좀 실내에 전해지는, 네, 그런 느낌입니다. 지금도 옆에 큰 트럭이 가는데 잘 소리 들리세요? 그 차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차 안에 들려오죠. 네. 그 바꿔 말하면 이 차가 주행 중에 스스로 발생시키는 소음 수준이 매우 낮다, 그렇게도 보셔도 되겠습니다. 아직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비슷한 예산대에 돈을 지불한다면 더 큰 차를 선호를 하시지만, 또 큰 차를 어느 정도 경험을 해 보시고 나면 그냥 내 몸에 딱 맞는 차, 그렇지만 너무 또 작지는 않은 차, 그런 것을 찾게 되기 마련이거든요.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. 그렇게 오랫동안 큰 차를 익숙하게 타시다가 이제 혼자서 다닐 때에는 좀 부담이 안 느껴지도록 준중형이나 소형급의 차들을 또 보게 마련인데요, 그런 분들에게 이 차는 꽤 좋은 선택지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지금처럼 요런 이렇게 좀 오돌토돌한 데를 좀 얘가 치고 지나갈 때, 그때는 요즘 또 워낙 승차감 좋은 차가 많다 보니까는 그거에서는 좀 평균보다는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노면이 안 좋은 상태가 계속되는 데를 지나갈 때에는. 네. 자, 잠시 뒤에 좀 깜깜한 데에, 그러니까 가로등이 없는 그런 곳에 진입하게 돼서요, 이 차의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의 조명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오토 하이빔을, 네, 활성화 시켜 놨습니다. 일단은 옆 차선, 그러니까 왼쪽 차선에 차들이 있으니까 하이빔은 올리지 않겠죠. 일단 얘는 SUV지만은, 네, 최근 몇 년간에 그 현대자동차 SUV들의 공통적으로 이 분리형 헤드램프를 하면서 이 메인 헤드램프 빔은 아래쪽에 좀 배치를 했죠. 그래서 승용차 높이 수준의 그 헤드램프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죠. 얘도 이제 마찬가지이고요. 근데 얘는 지금 보면은 이 좌우측으로도 좀 빛이, 특히 우측 방향으로 빛이 퍼지는 영역이 더 넓은 것 같습니다. 지금 좀 차가 비교적 멀리 있는데 이때 좀 헤드램프를 켜줄지 안 켜주는 거, 제가 일부러 좀 앞차랑 거리를 벌려 볼게요. 얘가 하이빔일 때도 좀 어떨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. 하이빔이 좀 켜지나? 켜져라. 네, 켜졌습니다. 되게 밝으네요. 얘가 어떤 이제 헤드램프 쪽에 첨단 기능 같은 게 들어있지는 않지만요,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헤드램프 본연의 기본기에는 되게 충실하게, 네, 이 조명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. 시야가 시원시원하죠.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밝은 헤드램프가 있고, 또 그러니까 운전할 때 이 시야의 높이가 좀 높다 보니까는 이 야간 운전이 더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런 시너지를 일으키네요. 이 차를 선택하느냐 마느냐 고민 중이신 분들께 가장 크게 다가오는 라이벌은 무슨 차일까요? 물론 다른 브랜드의 가격대가 비슷한 동급의 차량도 있지만, 제가 봤을 때는 이 현대자동차 집안 내부에 있는, 그러니까 가격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다른 SUV나 아니면은 중형 이상의 세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나 이제 차를 구입하시는 데 있어서 자금 사정이 돼가지고 현금으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, 많은 경우에는 24개월, 36개월, 48개월 이렇게
이런 식의 할부로 많이 좀 내시잖아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차랑 가격 차이가 1000만원 이내에 다른 차가 있으면 뭐 그거를 36개월이나 48개월로 나누면은 한 달에 부담해야 되는 추가 부담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신형 코나의 어떤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자기 집안 내에 있는 여러 다른 SUV나 세단이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그런 차로 무리해서 넘어가지 않고 이 차를 선택하시게 된다면 코나는 이 차를 선택하신 여러분께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 보답을 할까요? 일단 첫 번째로는 많이 앞서 나간 디자인이 있겠죠. 그리고 넉넉한 실내 공간과 적재 공간이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충분 이상의 편의 장비 수준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. 물론 이런 두 개의 12.3인치 모니터나 이런 각종 인터페이스들은 그래서 제일 최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신상의 현대자동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. 그분들에게는. 신형 코나 1.6 터보 가솔린은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? 설명하기가 어렵네. 어떻게 해야 될까? 제가 지난번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타봐도 그 결론은 바뀌지 않네요. 많은 면에서 더 좋아졌는데요. 그게 코나로서 아니면 요 소형 SUV급으로서 좋아진 것이지, 그게 같은 집안의 더 위급 투싼이나 심지어 산타페 그런 차들이 위협을 느낄 만한 만큼의 그런 성장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다만 이 차의 외관 디자인이나 실내 디자인이나 인터페이스나 일부 기능들은 그 형보다 더 신상이고 더 나은 점들이 있어요. 그렇지만 이 차를 계속 타보면 이 소형 SUV라는 그런 기준으로 이 차를 봐야지 만족스러운 그런 SUV일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차를 주행을 하면서 총 누적 거리와 그 다음에 제가 리뷰하는 동안에 총 평균 연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320km를 주행한 것으로 나오고요. 그때 총 평균 연비는 12.5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기에는 두 군데 와인딩 로드에서의 그 격한 주행을 포함한 연비라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. 얘가 주행 조건이 좋아가지고 연비가 잘 나올 때는 리터당 18km 가까이까지 나오기도 하는데요. 그거를 넘기기란 저의 오른발 실력으로는 어려웠습니다. 이 차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저의 이 영상이 차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